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위암 환자 상당수는 진단받기 전까지 아무 증상도 못 느꼈다는 사실을요. 속이 아프고 나서야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위암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지, 그리고 증상이 없는데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건노TV에서는 4050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암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위암입니다. 앞으로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같은 우리 세대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들도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 오늘 위암편부터 차근차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지인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빼고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체중 감소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초기였던 덕분에 내시경으로 병변만 절제하는 시술로 끝났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받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속이 좀 불편한 거야, 다들 그렇지 하고 검진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위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가암등록통계 최신 자료를 보면 위암은 전체 암종 가운데 발생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만 놓고 보면 여전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 위암이 많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은 약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짠 음식, 염장이나 훈제식품을 즐기는 오래된 식문화도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해 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서 최근 나온 새로운 소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암하면 흔히 중년 남성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국내 연구에서 50세 미만 여성 위암 환자가 남성보다 오히려 예후가 나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아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호르몬 영향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설 단계이지만 위암이 더 이상 중년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위염, 십이지장염 환자 수도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젊다고, 여성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알아채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약간의 복부 불편감 정도인데 이 정도 증상은 누구나 흔히 겪는 것들이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소화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암이 진행되면서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대변색이 검게 변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암을 증상으로 조기에 알아채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단순 위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냥 위염이겠지 하고 넘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도 처음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증상이 계속되니까 뒤늦게 내시경을 받고서야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제나 위장약을 2주 이상 먹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검진 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년 주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증상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준이지 이미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데도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위암을 암이 위 안에 국한된 상태, 즉 조기에 발견했을 때 5년 생존율은 97.6%에 달합니다.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 즉 말기에 발견하면 이 수치가 7.5%로 떨어집니다. 조기와 말기 사이에 생존율 차이가 9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위암인데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병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암들과 비교해봐도 위암은 유독 조기 발견의 효과가 큰 편에 속합니다. 조기에만 잡아내면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특별한 신약이나 수술 실력이 아니라 단순히 검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점검해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2년 안에 위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둘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위암 병력이 있는가? 셋째, 평소 국이나 찌개 국물,
젓갈이나 훈제 식품을 즐겨 드시는 편인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검진 정보와 예방법을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원하는 위암 검진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남녀 모두 2년에 한 번씩 국가 암검진으로 위 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검사비의 10%뿐이고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전액 무료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24년 기준 위암 검진 수검률은 77.4%로 6대 국가암 검진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10명 중 2~3명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40대는 한창 일하느라 바쁜 시기라 검진 통지서를 받고도 다음에 받아야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97.6%와 7.5%의 격차를 생각하면 하루 반나절 시간을 내는 게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혹시 올해 검진 시기를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전년도 미수검자를 위한 추가 신청, 즉 2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진 대상 여부와 자녀 검진 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최근 국내 대규모 연구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모두에게 위암 병력이 있는 경우 위암이 일반인보다 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만 위암 병력이 있어도 1.4배, 형제 자매만 있어도 1.59배 높아집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가 실제로 위암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아십니까? 국제 코크란 리뷰의 메타 분석 결과 제균 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생 위험이 46% 감소하고 위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40세에서 65세 사이 성인을 9년간 추적한 국내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 후 위암 발생 위험이 무려 73%나 줄었습니다.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가 재발 위험을 91%까지 낮췄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하나 없애는 치료가 이 정도로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낸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숨을 불어넣어 검사하는 요소호기 검사,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을 채취해 확인하는 방법, 혈액이나 대변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내시경을 받으실 때 헬리코박터 검사도 함께 요청하시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항생제 2가지와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제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소화성 궤양이나 조기 위암 절제 후 위축성, 위염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급여 적용 여부는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물이나 침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옮을 수 있고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찌개나 반찬을 한 그릇에 넣고 여러 숟가락이 오가는 우리나라 식문화도 이런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중 한 명이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제균 치료를 받는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찌개는 개인 접시에 덜어먹고 반찬을 뜰 때는 앞접시나 개인, 숟가락을 따로 쓰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균이 옮는 경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인 2000mg의 1.6배에 달합니다. 2011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돕니다. 국물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것, 찌개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 가공식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 표시를 확인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위 점막이 받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특히 김치나 젓갈처럼 염장이 많이 된 반찬은 매 끼니 한두 젓가락만 드셔도 충분하고 라면이나 국밥 같은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연도 중요합니다. 담배 연기 자체가 헬리코박터균과 마찬가지로 위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립암센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 소식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내시경 판독 시스템이 강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에서 조기 위암 진단, 정확도 96%를 기록해 숙련된 전문의의 71%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냈습니다. 아직 국내 상용화가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시경 검진의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초기 병변까지 인공지능이 잡아낼 수 있다면 조기 발견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암은 증상으로 미리 알아채기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7.6%에 달하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검진입니다.
만 40세가 넘으셨다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예약하시고 그 김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를 매년으로 앞당기시고 짠 음식과 담배는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약 전화 한 통이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암검진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헬리코박터 검사는 내시경 받을 때 함께 요청하기, 가족력 있으면 매년으로 앞당기기, 짠 음식과 담배는 조금씩 줄여나가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위암으로부터 스스로를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에 따라 검진 주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담당 의사와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